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네, 반등장이네 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요. 문제는 이 반등장이라는 게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금융부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새마을금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가 한 주간 나왔었죠. 결국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사태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새마을금고는 진정되고 있지만 긴장하는 저축은행.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공통점은 흔히 말하는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집단이죠. 결국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먼저 받으려고 하십니까? 1금융권에서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1금융권에서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1금융권에서 좀 쉽지 않을 때 제2금융권으로 가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제1금융권이 거부했던 무슨 대출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가상금리를 붙여서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금리가 높은 대신 조금 리스크가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새마을금고 지원에 은행들이 뭉쳤다라고 하면서 6조 원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제2금융권에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이 은행권에도 문제로 파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뭉쳐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새마을금고들의 위기를 빨리 막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안정도 도모하려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 모든 사태는요, 흔히 말하는 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자금난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각 빌려준 은행들끼리, 금융기관들끼리 연쇄적인 부도 사태가 발생되는 게 그래서 실물 경계까지 문제가 되는 게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차근차근 조절하고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마을금고 사태가 후폭풍이 발생됐던 가장 큰 이유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F 대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PF 대출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은행권보다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물건들을 더 가져갈 경우가 많고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요즘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 불황이 오게 되게 되면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건설사들한테는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이것들이 점점점 심각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장이 문제가 되므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은행권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겠죠.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장에서 보셨을 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네, 반등장이네 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요. 문제는 이 반등장이라는 게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금융부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2새마을금고 사태 막자, 정부 상호금융권 규제의 속도, 즉 정부 입장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야 투자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 시장이 회복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금융부실이 금융시장의 위축, 실물의 위축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PF 대출 문제가 있었고요. 새마을금고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 빼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새마을금고 자체 내에서도 돈을 갖다 회수하고 싶어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건설사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큰 건설사는 그나마 낫다라고 하게 되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자금 회수라고 하는 부분과 뱅크런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금융부실뿐만 아니라 건설사 또는 시행사들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PF 대출이 직경타를 받고요. 당국 같은 경우도 대출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는 자제령이 내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조금 반등장이라고 해서 뭔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시행사과 건설사들이 자금 회수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새마을금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유동성 회수에 따른 부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실물 경기, 부동산 경기 역시 무너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건데 투자하시는 분들,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던 저 역시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투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 금융의 문제가 생기면 실물의 문제로 연결되니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 상황과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체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실물 경기도 위축되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는 여러분들과 멋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신경 쓰고 들어오지 않다가 낭패를 겪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